예, 대표님 안녕하세요. 예, 여기 서산 여기 어디입니까? 부석 송실이. 예, 송실이에. 여기 오른쪽 왼쪽 심은 이 생강이 면적이 총 3,000평. 3,000평이에. 해마다 이렇게 많이 심지. 네. 예. 그런데 여기에 그 쿨러가 돌아가고 있고, 그리고 우리 여기에 그 생강을 심어도 해마다 무름병 안 온 적 없지? 네, 해마다 와요. 근데 무름병 약 치면 치료되던가요? 잘 안 되죠. 안 됩니다. 무름병 약 칠 때 영양제 친 것 때문에 조금 완화가 될 뿐이지. 그럼 생강을 심을 때 올코팅 비료, 올코팅 비료 한 번에 척초 논에 쓰는 거 있지? 네. 그거를 갖다가 100평에 3포를 이어도 죽어요. 5포를 이으면 안 죽어요. 5%가 100평이. 예, 그래 이으면 안 죽어요. 왜 그러냐면 그게 0.3씩 나오거든요. 그럼 5개 이으면 1.5가 되죠. 1.5가 되면 안 죽어요. 1.5가 되면 이식값이 낮으면 무조건 죽게 돼 있어요. 비료량이.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지금 그 이식값이 오늘 2024년 8월 7일에 수분 31.3%의 이시가 0.42, 온도 32도. 그러면 얘는 지금 현재 어떤 걸 먹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시값이 좀 낮다. 측정상 이시값이 올라가야 되는데 이시가 수분 28.1%의 이시가 0.37. 그러면 여기는 비료가 작으면 또 안 죽어요. 그리고 비료 말고 또 유기물이 있어도 안 죽고 0.76. 그러면 이 생강이 서서히 죽게 돼 있어요. 비료가. 근데 이제 우리가 요소를 2번 줬거든요. 요소야. 네. 두분 중기 작다. 아, 작다고? 예. 생강이 이렇게 종강이 눈을 뜰 때 그때 비료값을 2점대로 맞춰야 된다. 그때 측정해보고 비료가 작으면 100평에 한 포씩 거치가 물을 줘놔야 돼. 그럼 1.2 이하 되면 생강 무조건 죽어요. 1.2 이하. 측정기 가지면 그걸 측정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. 눈이 뜰 때부터 우리는 생강이 죽도록 거의 만들어놨어요. 생강이 죽도록. 그럼 여기 비료를 그 100평당 몇 포 주실지? 후반씩 주고. 그건 딱 죽게 돼 있어. 딱 죽게 돼 있어. 딱 죽기 좋을 만큼 줬다. 그래서 올코팅 비료, 완효성 비료 그 한 번에 척조 논에 쓰는 거. 네. 그걸 100평에 5개 쓰면 생강이 안 죽어요. 그거 0.3씩 나오니까 5개 쓰면 3, 5, 15, 1.5. 1.5 되면 생강이 절대 안 죽어. 그 비료값으로 생각금 적자 보겠는데. 그렇지.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생강이 안 나와가지고 손해가는 게 더 많거든요. 가을에 되면 캘 거 없는 밭이 많죠. 그렇죠. 캘 거 없는 게. 그런데 비료를 주고가지고 적자가는 손해가는 사람 없고, 작기 주고가지고 약 친다고 더 약값 더 많이 들어요. 생강에는 살균제가 필요 없습니다. 살균제가. 예. 그 우리 약 주고 있죠. 주고 있죠. 그거 왜 주냐고. 비천 뭐 이런 거, 무릎병이야. 그거 친다고 치료가 되는가요? 약간 넘치는 듯한. 영양제를 이었거든. 약 칠 때마다 영양제를 이었거든. 네. 영양제를 이으니까 그걸 먹고 이파리가 깜칠해가지고 조금 멈춘 거지. 약하고는 무관하다. 예. 그 왜 병이 생기냐? 요 잎에서 비료가 부족하면 요 잎에서 비료가 부족하면 요 끝에 이슬방울이 생겨요. 이슬 물방울이. 요 물방울이 생겨가지고 타고 내려가서 요 뿌리에 가서 자꾸 쌓여요. 흙에. 그러면 그 농도가 진해지면 여기 있던 균이 포자가 탁 터져요. 그러면 처음에는 포자가 이 상태에서 안 터져. 그럼 여기에서 물방울이 내려가야 그 농도가 진해져야만 포자가 탁 터져요. 그럼 매일마다 여기 맺은 물을 갖다 물로가 씻어버리면 쿨러를 돌리버려도 병이 안 생겨요. 여기 생긴 여기 물방울을.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비료를 줘서 이슬방울이 안 만들어지게 하면 돼요. 이슬방울이 안 만들어지게 하는 방법이 비료 이식값이다. 요소를 주서. 여기에 이식값이 1.2 이하 되면 이슬방울 맺는다. 이슬방울. 이슬방울 맺으면 그게 타고 내려간다. 자기가 먹었던 걸 토해낸다. 그 토해낸 그 영양소가 계속 내려가서 뿌리에 가서 농도가 진해지면 거기에 있던 그 포자가
그 농도에서 그 포자의 망이 부어지가 터져요. 터져서 병생이다. 터져서 식물을 뚫고 들어가는 거죠. 이제 간단하죠. 네. 그러면 이슬방울을 안 맺는 비료량만 맞추면 되죠. 살균제를 아무리 쳐도 그건 답이 없어요. 요돌주라. 그렇죠. 그러면 밑비료를 갖다가 우리 100평당 올코팅 한 3개 정도 넣고 지금 올커팅 넣어도 되나? 지금 할 필요 없어요. 이제 요소만 계속 줘야 돼. 그 1.2가 됐을 때 1.2가 됐을 때 요소를 갖다가 100평당 그 10kg씩 줘야 되는데 그 10kg 주면 0.4가 올라가요. 그래서 여기는 무조건 10kg씩 자주 줘야 돼. 일주일 단위로 10kg씩 한 3번이나 4번 줘야만이 얘는 정상이 된다는 거죠. 그러면 한 3번 정도 주면 이 씨값이 한 1.5 이상 올라갈 겁니다. 그러면 안 주고. 비료 주고 물 줘야지. 그렇죠. 비료 주고 물 주고 비료 주고 물 주고 나면 그 다음날 죽게 돼 있어요. 왜? 잎이 얇아졌기 때문에 일액을 맺거든요. 그러면 비료 주고 물 주고 나서 그 다음날 빨리 영양제를 쳐야 돼. 골드그린이나 칼라에다가 설탕을 듬뿍 넣어서 물 500에 골드그린이나 칼라 1.5리터 2리터에 설탕을 3 내지 5kg. 설탕을 많이 있으면 좋겠죠. 그리고 요소도 한 1kg 넣고 그래 지가 이파리 새카맣게 만들어 놓고 이 씨값도 계속 끌어올려야 돼. 1.5만 넘어가면 이상이 없어. 근데 요 답을 못 풀고 나면 계속 생강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. 무름병의 주 원인은 마늘, 무름병, 마늘, 그 다음에 흑색 썩은병, 생강도 흑색 썩은병, 생강 무름병, 노랑병, 이것들은 약으로 치료 안 된다. 마늘도 그렇고 똑같습니다. 똑같아요. 이슬만 안 맺으면 돼. 1액만. 그럼 1액 안 맺는 이 씨값이 1.2 넘어가야 된다. 근데 1.5 정도 맞추면 1.8까지 맞추면 대박이에요. 그럼 결국에는 치료제는 요소밖에 없다. 마늘 같은 거는 너무 지수일만 하면 벌마늘 되죠. 그게 잎 사이로 들어가서 그렇다. 그것도 다 뻥이다. 뻥짜리. 예, 그것도 다 거짓말. 그래서 우리가 생강이 지금 발화율이 좀 안 좋지. 띄엄띄엄. 그건 왜 안 좋냐? 생강을 심어놓고 관리기 롤러로 밟아야 돼. 다짐이 안 돼서 안 났다. 그게 큰 실수예요. 내년에 생강을 심어놓고 볕이 깔기 전에 롤러로 밟아야 돼. 롤러가 다져야만이 동시에 올라온다. 걔네 수입 생강이라 예. 고루 안 나고 국산은 고루 잘 나는데 수입 생강이. 뭐 이거든 저거든 밟아야 된다. 아, 밟아야 된다. 밭 위치에 따라서 밭살에 따라 다르고 이게 차이 나거든요. 수분하고도 관계 있기 때문에 땅이 다짐이 돼야 되는데 땅이 안 다지 가지고 발화가 안 됐다. 다짐이. 예, 다짐이 안 됐다. 그럼 롤러가 생강을 밟아보면 발화율은 완벽하다. 그 생강이 농사 제일 잘 되는 방법 1차적인 거는 비료량을 맞춰라. 추비를 15번 주는 사람은 생강 병 하나도 없다. 15번 주는 사람은 안동에 가니까 생강에 강의하니까 추비 10번 준 사람 하면 손이 2사람이 들어요. 15번 준 사람 하면 1사람이 손이 들어. 생강 병 하나도 없대. 생강의 병은 뭘로 잡아야 돼? 요소비로 잡아야 돼. 요소. 그러면 일액이 안 맺어서 포자가 땅속에 있어도 안 터뜨리면 돼. 포자는 왜 터지느냐? 생강에서 배가 고파서 눈물 흘린대. 눈물 속에 들어있는 질소를 먹고 소화시킨 영양소 있죠. 거기 자꾸 내려가서 모였다. 그 농도가 이제 진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? 그 농도에서 세포가 막이 터져요. 그러면 생강에 우리 무름병, 노랑병은 땅속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다는 거죠. 그럼 100%병 오겠죠. 근데 농약을 치지 담다. 택반 소리가 있어요. 생강에 균제를 쳐서 생강 무름병, 노랑병을 잡겠다. 그건 진짜 무식하다. 안 되는 일을 왜 하냐? 원인이 그게 아닌데. 이제 이해되죠? 네. 전에보다는 한금을 농부에서 생강이 조금 나아졌는데 부족했던 게 뭐냐? 요거 기술. 조금 요거. 비록 이 시값 측정기 가지고 그걸 갖다가 모셔놓고 둘 게 아니고 항시 들고 다녀야 돼. 고장나면 새로 사도 그게 낫다는 거지. 그게 하기는 하는데 조금 부족하다. 조금 부족하다. 그게 뭐냐? 비료량이다. 그 비를 과다했을 경우는 괜찮은가? 과다됐을 때는 간단하다. 새카마가 안 큰다. 쿨러가
자주 물 뽑으면 막 풀리분. 많이 묵은 거는 푸는 건 아주 쉽다. 병은 하나도 없다. 많이 묵어갖고는. 죽었으면 죽었지 노랑병은 안 온다. 비료 많이 준 거는, 요소 비료 많이 준 거는 죽었으면 죽었지 노랑병 안 온다. 그 푸는 방법은 우리 이게 쿨러가 절에 좋잖아요. 쿨러 물을 절에 잘 주는데 저 쿨러로 가지고 바로 물 뽑으면 새카만 거는 바로 풀린다. 아주 간단하다. 생강 그 비료 과다돼 푸는 거는. 다른 작물도 여름 작물 지금 무도 심고 여러 가지 하지 않습니까? 그게 전 다 죽는 거는 비료 이식값이 낮아 죽는다. 여름에 심을 때 100평당 올코팅 3개여도 작아. 추비해야 돼. 근데 5개 넣고 살균제 안 치는 게 낫죠? 돈은 더 들어도. 100평당 그 5개면 3, 5, 15, 한 10, 한 7, 8만 들어갈 거거든요. 100평당. 그런데 살균제는 안 치도 되잖아요. 병이 안 하니까. 그 추비를 살짝만 주면 돼. 3포 정도 주고갖고는 추비를 업어줘야 돼. 4포나 5포 주면 추비를 거의 안 해도 돼. 적정 이식값이 높게 나오니까. 돈 들어. 예. 하여튼 올해 지금은 우리가 많이 죽은 게 없거든요. 죽은 게 아직 이 밭에는. 그런데 서산에 다른 집에 많이 죽었어요. 다 죽었어요? 그렇죠. 농약방에 난리 날 텐데 지금 농협하고 몰랐어요. 안 가봤어요. 예. 그러니까 균제는 하나도 의미가 없다. 이제 얘기했죠. 균제값 다 버렸잖아요. 그 균제 깎아가지고 요소를 100% 맞춰라. 이식값은.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